아침에 두뇌 상태를 최고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뇌가 풀 가정하는 아침에 사고력이 필요한 일이나 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합니다. 뇌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부나 일을 하면 하루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두뇌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집니다. 아침은 두뇌 효율이 높아서 최고의 최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집중력이 높아서 사고력이 필요한 업무를 하기에 최적입니다. 저는 대입시험을 앞두고 현대문과 공무원의 문제나 영어, 장문 독해 등의 특히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는 아침에 풀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치밀한 사고력과 높은 논리력을 요구하는 영어 소논문을 쓰거나 난해한 문제집을 푸는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주변도 고요해서 방해 요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 내가 긴 휴식을 취했기에 실제로도 어려웠던 개념들이 쉽게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나 일을 할 때는 효율적인 아침에 두뇌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지금부터는 아침에 특별히 어떤 성격의 공부나 일을 하면 더 좋은지 세분화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계열과 작업 계열로 할 일을 나눕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나 일을 몰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두뇌 효율이 가장 좋은 시간대는 기상 후 2-3시간입니다. 두뇌 활동은 아침을 결정으로 낮 동안 점점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두뇌가 풀가능할 수 있는 아침에 사고력이 필요한 일이나 하기 어려운 임무를 처리하면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사고 계열과 작업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 계열 업무는 특히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가 가장 빠르게 잘 돌아가는 아침 시간에 하도록 계획합시다. 사고 계열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집약된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는 1.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공부나 업무는 아침이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준비는 하루의 저자인 로라 벤더캠은 이른 아침은 의지가 가장 가능한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침 시간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극복할 수 있는 시간 의지가 생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지가 약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아침 시간은 최대한 활용합시다. 활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입학한 뒤에 그토록 힘든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좌절감을 맛보고 그때마다 학업을 계속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침 공부 덕분입니다. 아침 공부를 통해서 매일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난해한 과제와 힘겹게 씨름하는 날들입니다. 이 대학원은 한 주에 2-3시간 수업이 3과목뿐이어서 앞 시간이 굉장히 여러웠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갑자기 130페이지가 넘는 영어 문헌을 내더니 다음 주까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과제까지 내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용도 술술 읽히지 않고 난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싶어서 점점 긍긍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수업을 듣는
영국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들 역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매번 과제를 수행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확실히 알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난해한 자문서의 배경 지식이 없이는 웬만해선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징징대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석사 해결을 발달하려면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논문 2편을 써야 했는데 애증의 석사 논문은 A4 용지 150매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학원은 2년 과정인 우리와 달리 보통 1년 과정이나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수업에 따라가기 위해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힘든 대학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하면 처음 몇 주 동안은 혼돈 그 자체로 교수님이나 동료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당연히 사라졌고 엄청난 충격에 속수학위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까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강의를 전부 녹음해 듣고 또 듣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이 80%를 차지하는 수업에서 어학원에 관한 약점이 있다면 노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를 전부 녹음해서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날 중 먼저 한번 듣고 내 방식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려웠던 강의를 더 유저목을 듣듯이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내용을 다 외워버리지 않을까 싶을 만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반복하던 중에 영어가 점점 뒤에 들어온 내용을 이해하게 됐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의견을 말할 수 없었을 뿐더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점점 움츠러듭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의 1년은 하루하루가 진검승부한 듯 전력 투구였습니다. 아침에 효과적인 공부법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은 자격이 정해졌습니다. 가지면 읽기, 와주가 자격까지를 이렇게 처리하기 관점 나는 있고 이거는 처리하기는 관점에 작성과 논문을 하면 집중이 필요하지만으로 단체로 이렇게 인풋과 같이 수행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종일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에 난해한 공부를 하고 오후부터 밤에 걸쳐서는 복습이나 문화를 훑어보는 식으로 가능한 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밤에 두뇌 특성을 이해하고 잘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의 소강생이었던 대학생인 B군은 어떤 계기로 대학교 1년 때 유학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어려워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과학까지 못하니까 점처럼 공부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나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B군의 생활 습관을 재점검을 하고 공부와 몰입활성을 만들어서 영어 성적을 올려줘야만 했습니다. B군의 공부 습관을 살펴보니 유학 관련 공부를 밤 9시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은 머리가 맑고 의지가 강하며 유효권에도 적어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저는 B군에게 조언했어요. 아침에 인간은 받기 전에서 공부 효율이 크게 생각해도 나의 공부에서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B군은 즉시 아침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B군은 아침에 공부가 주요하여 유학에 필요한 기준보다 높은 점수로 영어 시험을 여유롭게 통과하고 인생의 강력한 무기 하나를 얻었습니다.
공부 내용 역시 사고 계열과 자격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 계열은 참고서나 책을 읽는 등 인풋해야 하는 것과 영장문이나 쏘노문을 쓰거나 문제를 푸는 등의 아웃풋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 공부를 말합니다. 이 작업 계열은 단어를 외우거나 일문 일답과 같이 짧은 문제를 푸는 것 등으로 틈나는 시간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비구는 아침 6시부터 읽기와 쓰기 등의 집중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반면 영어 단어 암기는 틈나는 시간에 해도 충분하게 귀중한 아침 시간이 아닌 지하철 안에서 외우는 식으로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비구는 아침 시간을 잘 사용하여 성적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일 뇌의 생산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뇌에 활력이 없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쌓여서 스트레스의 원인만 될 뿐입니다. 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의 일을 하면 하루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분 좋게 주제 스위치를 켜는 법입니다. 이 교감신경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아침은 이 두뇌 회전이 빠르지만 일어나는 직후에 몽롱하니 잠시 가만히 기다립시다. 일어나자마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교감신경을 전환해줘야 합니다. 특히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햇빛을 쬐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가자마자 방의 커튼을 활짝 젖히고 햇빛을 씁니다. 설령 비가 내려도 창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창을 열면 햇빛을 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는 뇌를 손톱에 끼워주고 좋은 잠을 보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커튼을 젖히고 창을 엽시다. 이 두 번째로는 샤워를 합니다. 이 햇빛을 쬐는 이후에는 샤워를 합니다. 이 역시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해온 모닝 루틴의 하나입니다. 샤워는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을 하게 해서 몸과 마음 모두가 산뜻해집니다. 전 샤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뇌를 깨우는 데 있습니다. 너무 오래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몸이 노곤해져서 완전한 휴식 상태가 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샤워는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 재빨리 끝납니다. 세 번째로 향수를 뿌리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일어난 후에 좋아하는 홍차를 마십니다. 커피나 홍차처럼 향이 강한 차는 비강을 통해 뇌 시가 켜집니다. 뇌를 깨우기 위해서라도 기분 좋은 향수를 뿌리거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입시다. 당신 뇌에 스위치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레는 무언가를 꼭 찾아봅시다. 이 집중력이 쑥쑥 올라가는 5가지 비결입니다.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회전도 빨라서 효율이 높지만 도중에 집중력이 끊겨서 긴장이 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두뇌가 아무리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방해받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으면 집중력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